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베푼 은혜를 되갚은 두꺼비와 개구리, 그리고 퍼내고 나면 차고, 퍼내고 나면 또 차는 전설적인 보물바가지 화수분에 관한 민간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가난한 집에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심성고운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부엌에서 처녀가 아침밥을 푸고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들어왔다. 이 녀석이 들어와서는 처녀를 한번 쳐다보고 밥주걱을 한번 쳐다보고 그랬다. 처음에는 미련하고 징그럽게 생겨서 보기 싫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불현듯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저 녀석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나 보다. 불상도 해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처녀는 밥을 푸다 말고 밥 한 주걱을 사발에 담아서는 두꺼비한테 줬다. 그러자 두꺼비는 그 밥을 꾸역꾸역 다 먹더니 엉금엉금 부엌에서 기어나갔다. 그 다음부터는 끼니 때만 되면 부엌에 척 들어와서는 처녀 얼굴만 쳐다봤다. 그러니 어떡하나. 밥을 지을 때 아주 두꺼비 목까지 같이 지어서는 매번 사발에 한 주걱씩 담아줬지. 매일 밥을 얻어먹은 두꺼비는 몇 달이 지나자 조그만 아기만큼 몸집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됐다. 시집 가기 전날 저녁에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에 한 사발 수북이 퍼주면서 두꺼봐, 두꺼봐. 내가 시집 가고 나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고 오늘 저녁에 이 밥이나 실컷 먹고 앞으로 잘 살아라. 하고 울먹이면서 처녀가 두꺼비 등을 쓰다듬어줬다. 그랬더니 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을 껌뻑껌뻑했다. 그 이튿날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밖을 내다보니 글쎄 두꺼비란 놈이 가마 뒤를 엉금엉금 따라오고 있었다. 저 녀석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시집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도 끼니 때만 되면 이 녀석이 부엌에 엉금엉금 기어들어왔다. 그래서 밥을 한 사발 담아주면 꾸역꾸역 다 먹고 갔다. 이렇게 한가하고 행복하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고을에 괴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 원님이 부임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그 원님이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 고을에 원님으로 내려올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벼슬이 좋다지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누가 오겠어. 고민 끝에 나라에서 누구든지 관아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방문을 써붙였다. 그 방문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한 달도 안 가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동냥아치고 각설이고 간에 동원에 들여놓으면 이튿날 아침에는 죽어나오니 나설 사람이 없을 수밖에. 색시가 이 소문을 듣고 생각했다. 친정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의지할 곳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는데 내 몸 하나 없는 셈치고 아버지 여생이나마 편하게 지내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사람 구하러 다니는 관원에게 가서 안악내도 되느냐고 물어봤다. 급한 참에 안악내고 남정내고 가릴 것이 있나. 관원은 선뜻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아서는 친정아버지께 보내고 색시는 바로 그날로 고을원님이 묵는 관아로 갔다. 그런데 색시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꺼비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색시를 따라갔다. 불쌍한 두꺼봐. 나를 따라와도 소용없다. 이 길은 저승 가는 길인데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느냐. 그래도 두꺼비란 놈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색시 뒤를 따라갔다. 가다가 멈춰서면 두꺼비도 멈춰서고 걸으면 두꺼비도 따라 걷고 이렇게 하니 어쩔 도리가 있나 함께 갔다. 관아에 가서 방에 들어가니 두꺼비도 따라 들어왔고 색시가 아랫목에 앉으니 두꺼비는 윗목에 가서 척 앉았다. 둘이 밤이 스케지도록 그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두꺼비가 색시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을 푸푸 내뿜었다. 이 녀석이 왜 그러나 하고 머리 위를 쳐다보니 천장에서 팔뚝만한 왕지네가 내려와서는 색시 목을 물려다가 두꺼비가 내뿜는 입김 때문에 못 물고 도로 천장으로 스르르 올라가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내려와서는 색시를 물려고 하다가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으니까 도로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밤새도록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어 지네를 내쫓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날이 새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다 발채를 얹어서는 관하로 왔다. 동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날로 죽어나오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로 생각하고 장사를 치르려고 온 것이다. 와보니 색시가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그러자 모두 놀라서 난리가 났다. 그때 색시가 마을 사람들더러 천장을 뜯어보라고 했다. 사람들이 천장을 뜯어보니 대들보 밑에 커다란 왕지네가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온몸이 새빨겠다. 사람들이 그 지네를 잡아다 장작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고 나니 마을에 아무 일이 없었다. 색시의 목숨을 구해준 두꺼비는 그날부터 딱 열흘 후에 죽었다. 지네와 싸우느라 온 힘을 다 소진했고 결국은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색시는 매년 두꺼비가 죽은 날이 되면 부엌 한쪽에 밥을 차려놓고 기렸는데 세상을 뜰 때까지 걸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남편이 먼저 죽었고 10년쯤 더 있다가 할머니가 된 색시도 저 세상으로 갔다. 이제 그 집에는 아들 내외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몇 년째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노나를 씻고 봐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솥단지와 수저만 빼놓고 집에 있는 세간을 몽땅 장에 가져다가 팔아서는 겨우 쌀 한 대박을 구해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웬 사람이 커다란 함지에다 개구리를 잡아서는 잔뜩 넣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이 물었다. 개구리는 못에 쓰려고 잡아가시오. 그 사람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대답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요.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되지만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가는 걸 보니 아들의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저것들도 한 세상 살려고 나왔을 텐데 여름 한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들은 그 개구리를 자기한테 팔라고 했다. 내가 이 쌀 한 대박을 드릴 터이니 그 개구리를 나한테 파시오. 개구리 잡아가던 사람은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디 있나 싶었던지 그게 정말이요. 하고 되물었다. 그럼 내가 실없이 거짓말을 하겠어. 어서 바꿉시다. 이렇게 쌀을 주고 개구리를 받아서는 근처에 있는 냇가로 갔다. 가서는 개구리를 한 마리씩 냇가에 넣어줬다. 그렇게 개구리를 냇가에 다 넣어주고 돌아서려는데 물속에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개골개골거리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아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여기 나와 있다가는 또 잡힌다. 그래도 개구리들은 가지 않고 개골개골하고 있었다.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개구리 떼가 힘을 합쳐 바가지 하나를 머리에 이고는 개골개골하는 것이었다. 은혜를 갚겠다고 저러는구나.
볼품없는 헌바가지이긴 하다마는 고맙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를 주워들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도 좋은지 팔딱팔딱 뛰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헌바가지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 보기가 미안했다. 그래서 무언한 얼굴로 말했다. 쌀 대신에 빈 바가지 하나를 얻어왔어. 부뚜막에 얹어놨으니 요긴하게 쓰시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참. 빈 바가지라더니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구먼요. 그래서 부엌에 나가봤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바가지에 어느새 쌀이 철철 넘치게 들어있었다. 내외는 그 쌀로 밥을 지어 아이들과 배불리 잘 먹었다.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 텅텅 비워놓은 바가지에 또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우. 바가지에 또 쌀이 들어있어요. 아들이 가보니 참말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바가지가 바로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였다. 쌀을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또 퍼내고 나면 또 가득 차고 기가 막혔다. 개구리들이 은공을 갚으려고 내게 이런 보물을 줬구나. 흉년에 이 쌀을 어찌 나 혼자만 먹으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에서 나온 쌀을 이웃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줬다. 그러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양식 떨어진 사람들은 다 찾아왔다. 그래서 이 농사꾼 집 앞에는 사시사철 쌀어 들어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아들은 찾아온 사람들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쌀을 나눠줬다.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던 그런 화수분 바가지가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월이 흘러 농사꾼이 죽고 나자 바가지에 더 이상 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도 그 집안은 대대로 주변의 미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었는데 그래서인지 집안이 늘 화목했고 자손들 가운데 요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욕을 얻어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짓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크게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무엇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릴 필요는 없는 살림을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